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비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북한을 더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 회의에서도 중국 정찰 풍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 대신 일본, 한국 측과의 사실상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논의한다며 중국이 이런 비전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the challenges to that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PRC presents a challenge to that vision on a number of fronts. Without speaking to the deputies meeting today and yesterday, we have discussed our profound concerns with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regarding the program of which the high-altitude surveillance balloon that we detected and ultimately disabled last week was a par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이런 대화는 우리가 세계 각국 그리고 이번 사안의 대상국들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비전에 중국이 제기하는 체계적이고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 대한 VOE의 추가 질문에 더 이상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의장 성명과 관련한 VOE의 질문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두 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 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안보리에 제안한 대북 의장 성명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14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의장 성명과 관련한 실무 수준 협상을 러시아가 거부한 것이 맞느냐는 VOE의 이메일 질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비생산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된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패러다임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결정은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혀 사실상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정찰 풍선 등 민간 항공 고도에서 활동하는 비행 물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 3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격추된 물체는 민간 영공에 있었고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격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인들이 안전한지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그것이 미국 공군이 3개의 비행 물체를 제거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미국 정보당국은 해당 비행 물체들이 정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무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보고 있으며 해당 물체의 잔해를 수거해 확인해야 실체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상공에서 격추했으며 10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상공에서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추적해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해 세 나라의 결속과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3국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며 갈등을 빚었던 때와 비교하면 3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분명히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And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what has driven this more than anything else, besides the efforts of the three governments to want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is that all three share a very similar threat perception of what the threat that the North Koreans pose to each of us individually and to all of us collectively.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3국 정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 나라 협력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미한일 외교 차관들은 워싱턴 회담을 통해 영내 도전과 위협에 대해 같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was clearly about demonstrating U.S., Japan, Korea solidarity.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teps that were taken at the sidelines of the East Asia Summit with the Phnom Penh statement. And, it'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y're meeting since the Yoon government released its strategy. So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again, demonstrating the solidarity among like-minded partners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3국 차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타이완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고 회견을 통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것도 미한일 삼각공조의 단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발언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actually felt that the trilateral statement was not as China-focused as U.S.-Japan bilateral statements usually are, and a little bit more influenced by the South Korean approach of calling out Chinese behavior without referencing China. Clearly,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stating that it is aligned with the U.S. on the basis of values, but they also are not trying to provoke Chin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한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will do more than the Moon administration, but I think it will be in a low-key manner. It will never be cited as an anti-China action. So, but by doing it in that way, it will be harder to discern whether the Yoon admin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3국 차관 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영내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영내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시야를 넓히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등을 타격할 무기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한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고문에서 말했듯이 미군과 한국군의 긴밀한 협력은 미한 지도자들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이르면 다음 달 한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즘을 개량한 KT즘2의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일정을 정한 뒤 개발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즘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며 최대 사거리는 180km지만 개량형인 KT즘2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압록강 지역의 북한 지하 벙커들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한국자산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 정황이 올해도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월 1일부터 14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를 드나드는 버스 여러 대가 포착됐습니다. 제시콤은 지난 2021년부터 북한 근로자의 통근 정황이 확인된 곳인데 올해 2월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콤을 드나드는 버스 한 대당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태워나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장소에서 포착된 8에서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콤은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곳으로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은 우주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폴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계 홍보대사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엘카미노 칼리지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폴윤 대사는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사람이 장기 체류하게 된다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 부문에서 한국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계획은 미국과의 협력이 계속된다고 볼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면서 한국 최초의 탐사 궤도선 다누리와 관련한 미한 협력은 우주 영역에서 국제 협력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